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4일 코멘트입니다. 미국의 5월 달에 CPI가 어제 발표가 되었죠. 작년 5월 대비 4%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2021년 3월 이래 가장 적은 폭의 상승이고요. 중고차 또는 집세, 비행기 티켓, 렌터카 가격까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있을 FOMC 미팅에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요.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밀 자료를 소유한 채 반환을 안 해서 기소가 돼서 플로리다 법정에 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고 돌아왔으며 그의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금을 모았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리고 디즈니는 아바타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의 제작을 당분간 내부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실을 내고 있는 비전 펀드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다시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칩 설계회사인 ARM은 인텔을 포함한 잠재적인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올해 최대 규모의 IPO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ARM은 올해 말에 IPO를 통해서 100억 불, 12조 7,200억 원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33,000엔 이상에서 끝이 났고 오늘 오전 현재도 1.03%가 오른 33,357.99엔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CATL은 10분 충전으로 1000km를 가는 4C 기린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으며 중국의 리샹 전기 자동차에 먼저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니켈과 코발트가 없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와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증권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지속적으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며 시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양성 검사율이 5월 달에 40%로 급증을 하면서 2022년 말 대규모 확진이 있었을 때의 정점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멘트에 여러 번 썼듯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업계에 대한 지원과 금리의 인하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의 압력이 있은 후에 광범위한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무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 중국의 부양책에 관하여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듯이 중국의 중앙은행은 어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기 대출 금리를 2%에서 1.9%로 10bp 인하를 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서 오는 카지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GM과 WYNN이죠. 일본에 카지노를 열 계획이 있으며 UAE 정부도 카지노의 허가를 고려 중이며 태국도 정부의 마리나 베이 샌즈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거의 모든 중국에서 오는 카지노 관광객을 받았던 마카오가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홍콩은 건설 및 교통업계 근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7월에 27,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후지산 근처의 지방당국과 관광업계는 올해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등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경고를 하면서 후지산에 이미 부족한 휴게실 및 대피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은 이번 후지산 등반 시즌 동안에 잠재적인 입장 제한을 포함한 인원의 통제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가 되고 있으며 그들은 대통령인 젤렌스키의 고향도 폭격을 하면서 11명이 사망을 했고 3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로켓 발사 차량을 파괴했고
전투기까지 격추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뉴욕시의 직원들의 사무실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거대 IT 회사 및 대형 법률 회사 및 월스트리트의 기업들이 이르기까지 CEO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에 나온 것인데요. 재택근무로 인하여 뉴욕시의 경제는 연간 120억 불, 15조 2,800억 원 정도의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며 아직도 워싱턴 DC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의 점유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프로그램인 Wheel of Fortune의 사회를 보고 있는 올해 76세의 팻 세이잭이 9월에 시작되는 41번째 시즌이 그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오랫동안 하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사진은 제가 카페에 붙였는데요.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제조회사인 오메가가 재작년에 경매에서 311만 5천 스위스 프랑 43억 8,300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한 1957년형 스피드마스터 모델이 전 직원 3명이 포함된 조직이 관여해서 만든 가짜로 밝혀졌고, 이 모델은 여기저기 다른 시계에서 부품을 모아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작자도 속인 이 가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